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부산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혹시 감기 드셨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뭐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예. 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지금 117억인가 배당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117억 정도가 배당이 되어 있죠. 예.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님 입장에서 이 양육수당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원 대상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0세에서 올해 0세에서 얼마까지 올해 0세에서 몇 세까지 나요? 올해 1세 아니에요. 올해까지는 0세에서 1세까지인데 내년에 2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들이 단지 그 연령대 때문에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가정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부모의 여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왜냐면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면 예. 방금 제가 여성으로서 우리 정책관님의 그 의견을 여쭙고요. 어떤 게 더 나으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정책관님이 주신 기준은 어릴 때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뭐 0세 뭐 아니면 뭐 6개월 미만, 1년 미만일 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인지. 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건이 된다 하면은 어렸을 네네. 때는 가정에서 아무래도 양육하는 게 좋고. 좋고,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단지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어쩔 수가 좋겠다. 없이 맞벌이를 한다거나 할 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또 네. 가정에서 가령 아이 돌보미를 네네.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인척이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양육수당은 지금 현금급여로 되고 있죠? 예, 예, 부모의 통장으로?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모들이 사실 이 현금급여제 때문에, 예, 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하기를 더 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만 원씩, 지금 10만 원씩이죠, 그렇죠? 한 달에. 매달 10만 원씩이잖아요. 예. 예. 매달 10만 원씩 현금이 예, 부모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 현물이 아니라 우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또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현물 급여가 아니라 현금 급여기 때문에 예. 그 현금이 우선 뭐 들어오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오는 걸 선택을 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각자의 뭐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가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네. 결코 집에서 양육을 해도 현금으로 주면 그 현금으로 또 네. 아동 아이도 양육에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 생각에는 네.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실제 아주 저소득인 경우에는 이 현금 1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 쓰다가 보면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아주 저소득일 때는 이런 현금 급여가 현금 급여 제도가 주는 어떤 유혹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어떤 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를 위해서는 아주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서 시설 미용 아동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현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아동의 권리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11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걸 집행함과 동시에 어떤 저소득층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이나 현장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체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처음 이제 보육시설 미용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일정 소득의 이하의 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정 소득의 이하이면서도 가정에서 가령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줄 수 있는 가정은 집에서 양육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또 그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근데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이제 사실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이제 대상이 확대돼서 그렇죠. 시범 사업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여기에 따른 또 이제 수요자의 또 희망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부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들도 중앙에 제기하고 또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건의하고 그렇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하고 이제 요보 청소년들 자립 지원. 요 부분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습니까? 예산상? 요보 아동이라 그러면은 시설 아동도 있고 가정 위탁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 가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산상 크게 자립지원금 어떻게 되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달라진 게 뭐 있는데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자님들은 금방 페이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난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립지원금이 주어질 때 소년소녀 가장하고 그다음에 시설 청소년 가정위탁 청소년들에 대한 차등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안 했어요. 자립지원금. 지난해는 차등 지원이 됐습니다만 2011년도는 지금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괄. 얼마 200만 원. 200만 원씩. 200만 원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보다도 사실은 이제 다른 시도 내지 형평성 내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 시 여건이 사실은 이제 우리 소년의 집이 고등학교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이제 자립하는 퇴소하는 아동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 돈을 받으면 우선은 이제 자립 정착금으로 주고 이제 용도가 정해진 거는 디딤시아 통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요 보호 아동들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매칭으로 우리 예산으로 그럼 디딤시아 통장 말고요 자립지원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립지원금은 이제 본인이 일단 본인한테 지급을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이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시설 청소년 중에 옛날에는 무위탁 청소년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은 어떤 가정 형편상 가정 상황상 시설에 위탁되는 아동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참 많은 경우 가정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이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때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200만 원을 가지고 또 디딤시아 통장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그 무위탁이 아닌 경우 그 퇴소를 했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뒤에는 우리 그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그 관리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용어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예. 사후 관리를 말씀하시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시설 아동 예. 약 2천여 명, 또 소년 가정위탁 아동 예. 대상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고 이제 네. 각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은 네. 시설에서 그동안에 성장을 하면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네. 시설장들이 네. 그리고 또 그 애들을 같이 키워줬던 보육교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관리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최소 몇 개월까지 해요? 최소 5년까지? 예, 최소 5년 최소 5년까지. 5년 이내까지 관리를 하고 그럼 우리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뭐 별로 어렵진 않겠네요. 왜냐하면은 각 시설에 있는 그 관리 시스템에 따르는 어떤 결과를 취합을 하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거 이제 취업을 하고 예, 그건 하고 계시죠? 예, 퇴소를 했는데 뭐 네네. 취업을 했는지 네네. 아니면 대학을 갔는지 예, 그거 하고 그런 계시죠? 상-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예, 최근 5년?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면 최근 5년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퇴소 5년 이내에 예, 아동 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그런데 그러면은 소년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대상 내지는 소년 가장으로 요즘은 그 동사무소 있잖아요. 요즘 뭐라고 그러죠? 주민자치센터인가? 예.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 18세가 지나서 청소년을 우리가 요 보호 대상으로 관리되는 나이는 지났다 하더라도 예. 그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한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동해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어떤 5년 정도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요 보호 아동에 예. 포함할 때 그렇죠? 예. 예, 시설 또는 가정위탁 또는 소년 가장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자립하고 있는지 위험에는 빠지지 않았는지 또는 더 필요한 게 뭔가가 없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18세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이 24세입니다. 예. 만 24세까지인데 그래서 아직 18세는 어린 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소년 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맺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년 가장들도 이번에는 이제는 200만 원 네. 그게 금액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똑같은 금액으로 조정됐다라는 사실이 저는 좀 반가운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칫하면 내가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야간보호 전담 그 지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거 같은 경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죠? 내년에 각 네. 구별로 1개소씩 그렇죠. 예. 예. 간식비하고 예, 차량 운행비하고. 해서 네. 16개소에 개소당 52만 5천 원씩 해서 그렇죠. 예. 52만 5천, 월 52만 5천 원? 예. 그렇죠.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5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예. 월 52만 5천 원이면 하루에 우리가 22, 3일 쳐도 2만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 저녁에 9시까지 또는 10시까지 아이들을 충분히 가능한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금비 지원은 또 따로 나갑니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에 이제 그렇습니까? 야간에까지 보호를 하니까 그럼 야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건 따로 책정이 되고 이제 운영 시간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네. 오후 2시에서 그런 7시까지지만 식으로? 이제 오후 시간대에 개소를 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대까지 애들을 봐줄 수 있도록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건 뭐냐면은 지금 항구의 일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항구의 일개소인데 이제 여기 주로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은 야간 작업을 많이 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아마 저소득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정에서 맡길 텐데 항구의 한개소면 구가 그렇게 좁지는 않거든요.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아주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건 어떤 그 지역에 이런 아동 보육센터 시설이나 그런 데를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아동이 좀 더 가정에서 바로 옆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조금 가까이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모하고 저녁에 조금 더 빨리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이번에 시범 사업입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2012년도에는 내년에도 그게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항구에 적어도 몇 개 정도 구 내에서 권역을 정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취약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야간에 이제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욕심만큼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뭐 야간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 아니면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 또 우리 지역 아동센터 곳곳에서 이제 또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뭐 이런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야간 지역 아동센터를 지정을 할 때는 우선 취약 지역에 또 맞벌이 가정이 많이 있는 곳에 각 구별로 우선 선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시설은 차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설들을 잘 협의를 하면 또 어떤 사립시설이라도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시설을 설치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요게 1억 8,700, 그 중에 이제 공모사업이 1억 8,400입니다. 그쵸? 요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몇 개 프로그램 지정할 예정입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결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지정 과제와 또 자유 과제 해가지고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연초에 여성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이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최근 5년간을 제가 봤거든요. 최근 5년간을 보니까 뭐 때로는 33개, 때로는 33개 했을 때가 제일 많고요. 06년에. 그 다음에 뭐 28개, 27개, 22개 뭐 이런 식으로 쭉 갔고 그러니까 올해 27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에 이게 이제 민간 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민간 경상보조금 형태지만 기금으로 지원될 때 어떻습니까?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어떤 지원에 대한 심의도 받고 또 성과 보고나 평가 결과 보고 의뢰하고 그렇게 다 합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기금 조례에 이제 기금을 운영할 때는 그렇죠. 기금 조례에 적용이 돼 있고 그러니까 기금 조례에 어떤 저촉을 받지
보조금 조례에 저촉을 받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기금 성과를 분석하고 어떤 네. 사업을 하겠다는 심의를 하고 하는 거를 우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예,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거나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5년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기금의 목적이 또 목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 양성평등, 뭐 여성단체 활성화, 국제협력, 뭐 경제활동,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가족 뭐 이런 식으로. 예. 있는데 우리가 여성단체 활성화 뭐 이런 것도 목표로 되어 있고 그런데 5년 동안 총 136개의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요. 예. 그리고 참여한 단체가 53개입니다. 53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5년 동안 2회 이상 중복 지원된 부분이 87%입니다. 예. 5년 동안 5번 계속 지원받은 데가 12군데, 12단체, 53개 단체 중에, 그 다음에, 4번 지원받은 단체가 3단체, 그 다음에 3번 지원받은 단체가 7단체, 예. 그 2번 지원받은 단체가 13단체, 1번 지원받은 단체가 18단체. 그래서 이 5년 동안 53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87%가 중복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해내 받은 단체가 12단체나 됩니다. 예. 그리고 그 12단체가 한 프로그램은 136 프로그램 중에 4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 물론 그 단체들이 또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성과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금의 목표가 하위 목표가 뭐 큰 목표는 여성 발전이고 하위 목표가 여성 단체 활성화도 있고 뭐 이런데 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몰아주기 요소일 수도 있겠다. 뭐 딴 데서는 또 그런 사실 의혹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기금 사업을 뭐 1억 8,700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28개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니까 나눠주기식이 적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예. 의원님, 여성 예. 발전 기금 사업이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전에 의원께서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여성 권익 정진 또 여성 단체 사업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여성 단체라 하면 대체로 이제 뭐 특정한 목적 사업을 가지고 각 여성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대체로 이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집에만 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에 소속을 가지고 와서 사회 활동을 하고 또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 하면은 보다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여성 단체가 개별 단체가 어떤 뭐 사업을 뭐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사업 수익 능력도 봐야 되고 좀 여러 프로그램의 가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프로그램의 어떤 그 성격도 봐야 되고 예, 예. 그 단체 사업 수익 능력도 봐야 되고 예. 그것도 맞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다고 어떤 단체가 정말 주도적으로 아주 우리 여성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뭐 보니까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한 200~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몇백만 원, 몇백만 원에서 220~30만 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아주 귀중한 기금이 아주 소중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기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휘발성 어떤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연 이 프로그램들의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이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3년 우리 이런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보면 3년을 단위로 일몰제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발전기금의 프로그램에는 일몰제 적용을 안 하는 모양이죠. 5년으로 일몰제 적용. 예. 그러면 지금 5년 달아서 기금을 받은 곳은
아니, 11년도에는 왜냐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 기금 존치를 네. 이제 매 5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 기금이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이 기금을 없애야 되는지를 아니요. 기금 자체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거. 저희들 기금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네. 연구 과제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권장한 사업이 기금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또 뭐고 전시 뭐 우리 하고 있는 게 뭐고 전시회죠. 전시회 예, 상당히 우수사례 많았습니다. 전시회를 해서 파급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언제부터? 예. 올해부터? 올해 2010년부터 그거를 평가를 해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어떤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렸구나 하는 거를 알릴 수 있도록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기금별로 또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기금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또 제출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처음에 민간 경산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봤느냐면은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여러 가지 어떤 배분에 있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또 어떤 기준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기금이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어떤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다분히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단체를 보는 성격이 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 투명성이 좀 퇴색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기금이 2011년도에는 우수 공모 사업, 그쵸? 그거 할 때는 정말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도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계속 같이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특히 유념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금입니다. 한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금 같은 경우 95년도에 이제 기금 조성이 시작이 돼가지고 2006년도부터인가 지금 전입금이 전혀 없죠. 여기 10억이 달성됐기 때문에 지금 전입금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목표액을 10억으로 했는데 예, 예. 10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보면 2014년까지 그 한시 적용되는 걸로. 그때까지 기금을 계속 할지 말지. 예, 기금은 다 예. 기한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95년도에 이 기금이 조성될 당시에는 사실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혼율도 급증하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기금의 어떤 방향도 14년 그렇게 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빨리 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저도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어떻게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같이 의논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큰 제가 의문사항이 그 고교생 입학준비금 있습니까? 예. 이 뭐 고교생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대상 인원이 반으로 그렇게 딱 210명으로 물론 금액은 10만 원으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늘고 전년에 5만 원보다 올해 시급부터 이제 10만 원 이 고교생들의 대상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그렇죠. 한부모 가족의. 가족 중에서 고교 입학생 그렇죠. 고교 입학생이죠. 고등학교, 새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근데 작년에는 420명인데 올해 210명으로 왜 갑자기 주나요? 예. 10년까지는 네. 개인당 5만 원씩을 그렇죠. 지원했는데 실질적인 뭐 보탬이 안 되다 보니까 1인당 10만 원을 하고 지원 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9년도에는 2만 원 해가지고 그쵸? 예? 2009년도 말씀하십니까? 2만 원씩 줬죠? 2만 원씩 두 번. 그렇게 줬고 예, 제가 예, 자료를 그러다 챙기고 500명 이렇게 예. 주다가 지금 올해는 이제 5만 원씩에서 420명을 줬다가 지금 10만 원씩 이 뭐 지원을 늘린 건 좋습니다. 예, 사실 말씀대로 뭐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죠. 그런데 갑자기 그 대상이 반으로 줄었다라는 거는 우리 그 전에 420명을 줄 때도 어려운
필요한 아이들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 210명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총액에 맞춘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라는 건 원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량에 맞게 총액을 정하는 것도 사업량을 정하는 것도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기금의 이자 수입이 3천 몇백만 원인데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올해 기금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는 건 4,10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이들 숫자를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총액을 오히려 늘려서라도 그 아이들이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학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그게 이 기금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복지 프로그램, 자립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는 지금 모자 시설만 들어가 있죠. 예. 예, 미혼모 시설이나 또는 부자 가족은 포함 안 돼 있죠. 포함돼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미혼모 시설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 시설은 현재 예. 부산시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요 이제 우리 현암식 시장님 그 공약에 부자 시설 만든다고 되어 예,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부자 시설 만들어지면 여기에 포함될 예. 될 거고. 예, 한부모 시설로 같이. 근데 미혼모 시설이 포함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자 시설이 11개소지 않습니까? 그 미혼모 시설이 지금 2개 있거든요. 공동생활 가정이. 그래도 13개소가 되는데. 한부모 가족 시설에 미혼모 시설이 포함이 돼서 11개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미혼모도 어쨌든 포함된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혼모나 부자 가족은 지금 새로운 패턴의 한부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군 위안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예산이 지난해에 행사 예산 빼고 예, 개인 지원 예산이 1,440만 원이었다고 올해 96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난해 6분이셨죠? 6분이었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시고 지금 4분이 계십니다. 언제 돌아가셨나요? 올해 4월이고 작년 4월이고 올해 4월 기장님 올해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올해 4월에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이 한 달에 그 생활비 보조 17만 원 하고 약값 3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만 원을 받는데 올 4월에 돌아가셨으면 올 4월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 집행은 100% 돼 있을 걸요 아마. 우리 예산 세상에. 집행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근데 기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예산 세상의 기재는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첨부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 예산 집행사에 대해서는 첨부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 2월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불용액이죠. 불용액으로? 예.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바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편성이 되고. 예. 이 부분 예. 우리 예산서 작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결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원법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예.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분 돌아가시고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마음을 써서 좀 그동안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 시책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예산이 1억 7천만 원.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라디오 얼마, TV 얼마, 일간지 얼마, 라디오 2천만 원, TV에 1억 1천만 원, 1억 몇 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 다음 일간지 3천만 원.
이렇게 매체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없는데 뭐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그래 합니까? 공익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방송사하고 같이 촬영을 해가지고 네네. 그 이제 그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네네. 뭐 가령 뭐 1일 뭐 2회 뭐 2회 이렇게 네. 방영이 되도록 사전에 네. 저 방송사하고 네네. 협약을 물론 뭐 합니다. 협약하겠죠. 예,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안을 내자면, 저도 이제 의회 들어오고부터 또 들어오기 전에도 들었지만 들어오고부터 이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방향적인 공익 광고보다는 예. 좀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홍보 활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UCC 동영상을 공모한다라든지, 예, 또는 뭐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뭐 사생대를 연다라든지, 예, 뭐 노랫말 가사를 모집한다라든지, 노래 가사 공모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 그런 어떤 좀 더 내용이 담긴 그런 홍보 전략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라디오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또 이전에는 똑같이 타성에 젖어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 근데 그런 어떤 홍보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다면, 이제는 뭐 좀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크겠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좀 더 이렇게 내용이 담긴, 예, 또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그런 어떤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예. 하여튼 첫째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고 사회 분위기 조성이.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예, 조성하기 그래서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 걸 이제 우리 또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UCC 네네. 예, 공모도 해봤고 네. 이제 매년 연속적으로 안 했습니다만은 해서 또 이제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도 하고 또 글짓기 대회도 하고 뭐 그림 그리기 캠페인 그리고 노래도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근데 그게 시대가 예. 또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앞서서 하시면 또 효과를 못 보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또 하나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 홍보 전략을 또 홍보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도요, 저는 이 예산서를 귀로 들었거든요. 귀로 들으면서 사실 제가 참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오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들으면서 도저히 그 더하기 빼기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예를 들면 1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명세서 128페이지. 거기 보면 단위 사업에 보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그쵸? 예. 예,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세부 사업에 보면 보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자,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2억 5천으로 잡혀 있거든요. 맞죠? 128페이지입니다. 2억 5천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자, 세부사업 편성목이 2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단위사업 편성목은 9억 8,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건 뭔데? 이거는 전년도에서 다른 과목이 있었는데, 요거 주가에 의해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 거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요거는 작년에 요 금액이 맞았습니다. 원래 나도 이거 자, 9억 8,200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더하기 빼기가 도저히 안 맞아서, 왜냐면은 세부사업 편성목을 합쳐서 그 단위사업 편성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이 네. 예산 편성이 네. 지난해는 사업별 예산에서 올해는 이제 성과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이 보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쭉 사업이 네. 지난해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올해 예산 위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역은 9억 8,200이었는데 네. 예산 편성 방법이 달라지면서
그렇습니까? 지난해 예,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예. 지난해 예산서를 봤거든요. 예. 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세부 사업 편성목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운영 지원에 2억 5천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시설 설치에 1억 3,200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 1억 3,200은 왜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지난해 보육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예. 예, 여기 기록에 왜 빠졌냐고요. 저는 그 내역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예, 예. 기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근데 예산서 이제 올해 작성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그게는- 없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 기재를 안 하고 네. 올해 예산 편성한 정책 단위별로 얘기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전년에 빠진 것은 지금 누락된 거 아닙니까, 이거? 누락된 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락된 거 아닙니까, 정말? 예, 누락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 전년도 세부사업 편성목을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단위 사업은 3억 8,200이 돼야 됩니다. 근데 9억 8,200인 거는 어째서 그렇게 됐나요? 의원님, 제가 지난해 예산서가 마침 있습니다. 지난해 네네. 예산서에는 이제 네네. 보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2억 5천, 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네. 그래가지고 시설비에서 보육지원센터 건립지원 7억 3,200 그렇게 해서 9억 8,2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세부사업 내역에 그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예산서에 예.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쪽에 있는데 일단은 전체 페이지는 전체 페이지 몇 페이지? 이 호조에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몇 페이지? 이 호조 추정서는 20페이지입니다. 이 호조 출력한 사항에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그러면 예. 그 예산서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올해 4억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어떤 지금 편성목, 세부 사업 내용의 편성목이 2억 5천이라고 기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산 정액 표시도 증감 표시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그게 그 시설 설치 부분이 왜 빠지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난해는 이제 보육센터를 건립했기 때문에 건립 근데 지원 그 건립 부분이 왜 빠집니까? 거기에서? 원래 예산서 작성할 올해는 때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기 때문에 빠집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빠진다. 예.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세부 내역을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단위 사업의 예산의 증감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 편성 시스템상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시를 돼 있습니까? 표시를 하도록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이건 오기가 아니란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아닙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럼 129페이지 한 번만 보입시다. 예. 예. 그게 보면은 사업 이름이 뭐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92억 6,500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예. 근데 그것도 10년 예산서를 보니까 91억 1,600으로 돼 있었거든요. 요거는 또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1억 4,900이 차이가 나거든요. 1억 4,900. 네네. 의원님, 이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전년도 예산서 162페이지? 예, 162페이지입니다.
네, 내부거리. 그 차이만 소리가. 의원님, 지난해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네.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경륜 스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 거래 지출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건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네. 여기에 이제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기능 강화 여기에 포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표기도 없이, 내용 표기도 없이 세부 사업 내역이라든지, 그런 그 세부 사업 내역 편성목으로 기재가 된다라든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단위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산 편성 방법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또 혼란을 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지난해도 뭐 편성은 정확하게 됐고 네. 또 올해도 요 과목 따라서 편성은 바로 했습니다만 약간의 또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게 그렇게 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성과 예산안의 어떤 시스템이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 거지 결코 오기나 오류는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오기나 오류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예. 자료가 아니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더군다나 요즘 엑셀로 다 작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치 하나가 오류가 생기면 연동해서 전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고 예. 제가 다시 또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세심하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